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에디프리오 판부디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제2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산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급망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터리 재활용과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아세안 및 세계 전기차 시장으로의 공동 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산 전기차 배터리 생산 투자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시장이 크게 확대될 인도네시아의 전기 이륜차 시장에 맞춰 이륜차용 파워트레인 공장을 건설하고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투자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탄소 중립을 위한 협력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시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등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나아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산업 인력 양성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및 법정 개량 등 산업, 에너지 표준 분야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도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양국 수석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수교 이후 50년간 공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향해 함께 도약하기 위해 공급망, 기후변화 등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제조업의 투자 실현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270조 3천억 루피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투자는 총 1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이 중 외국인 직접 투자는 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국내 직접 투자는 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투자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2023년 상반기에도 5.01%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 3.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도 제조업 투자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인도네시아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은 제조업 업황과 향후 6개월의 전망을 나타내는 6월 제조업 신뢰지수가 경기 확대의 기준인 50을 웃도는 53.9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투자 실현 전망이 계속해서 밝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남아시아 기업 공개 시장 거래 건수는 85건, 거래 규모는 3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73건, 31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IPO 시장은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 자금 70%를 조달하며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5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블록버스터 IPO만 총 3건에 달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니켈 회사인 트리메가 방운 뻐르사다와 전기차 광물 배터리 소재 회사 머르데카 배터리 머티리얼즈, 지열 발전소 운영사 뻐르땀이나 지오선얼 에너지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상장 건수 면에서도 역대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전망도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딜로이트는 인도네시아가 건강한 인구 통계, 기술 기반 기업가들의 성장세, 중국과의 강력한 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기회의 바다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하리타 니켈의 IPO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벤치마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언스트 N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IPO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5%, 거래 규모는 36% 감소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 소프트웨어 업체 해시코프 이후 주요 기술 기업 IPO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땅그랑에서 정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부회장과 인도네시아 국영에너지 기업인 뻐르타미나의 니케 위드야와티 회장, 뻐르타미나 훌루 에너지의 위코 미간토로 사장이 붕화광구의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붕화광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해상에 자리하며 총 면적이 8,50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합니다. 특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3억 배럴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착수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계약을 통해 붕화광구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가스의 일부를 공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나머지 생산 물량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붕화광구 운영권과 함께
최소 6년 탐사와 30년간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됐다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계약자 간 분배 비율은 원유는 60대 40, 가스는 55대 45로 확정했으며 전체 생산량의 25%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의무로 공급하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얀마 해상가스전과 호주의 육상가스전에서도 천연가스 생산 판매 사업을 진행 중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해외 사업 노하우와 기술력, 임직원들의 뚝심으로 이번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에너지원을 지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 일명 핫스폿의 수가 지난 23일 기준 12,70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6,619곳이 늘어난 것으로 일주일 사이 산불 위험 지역이 2배 넘게 많아진 것입니다. 국가재난방지청은 산불 위험 지역이 주로 깔리만탄섬과 자바섬, 파푸아 지역에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달부터 9월 초까지 건기의 정점이 되는 데다 올해 엘니뇨 현상에 따른 폭염으로 산불 위험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올해 인도네시아가 2019년 이후 가장 혹독한 건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주로 이탄지에서 화재가 발생, 유기물이 타면서 몇 달씩 연기를 뿜어냈으며 이 영향으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호흡기 질환자가 속출하고 휴교령과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지는 등 큰 피해를 봤습니다. 국가재난방지청은 2019년 대형 산불 때도 엘니뇨에 따른 폭염이 계속되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며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인공 강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섬 해안에서 목조선이 전복되면서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24일 CNN 인도네시아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고가 난 목조선은 이날 자정께 남동 술라웨시주 부툰섬에서 인근 문화섬의 라길리 마을로 가다가 침몰해 15명이 사망했고 19명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전날 부툰섬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목조선 정원이 20명이었지만 40명이 타고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 수색구조대 대장은 사고 직후 수색대가 출동해 6명을 구했지만 여전히 19명은 실종 상태라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선박이 주요 교통 운송수단이지만 배들이 낡고 안전기준도 느슨해 해양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북부 수마트라주 토바 호수에서 200여 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침몰해 167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북부 술라웨시주 토모온 전통시장은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과 개와 고양이 고기를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토모혼시 시장도 개고양이 도축과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에 서명했으며 시장 내 판매를 막기 위해 감독관을 시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토모혼시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 소비가 완전히 종식되길 바란다며 시장에서 판매가 중지되면 고기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최대 개와 고양이 고기 시장 중 하나인 토모혼 전통시장에서는 매년 1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각종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 판매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개와 고양이 외에도 박쥐, 쥐, 뱀, 원숭이, 도마뱀 등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토모혼 전통시장은 2018년 동물보호단체들의 고발 영상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세계인들의 공분을 샀으며 배우 캐머런 디아스와 유명 토크쇼 진행자 앨런 디제너러스 등이 토모혼 전통시장 폐쇄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조코이 대통령도 직접 나서 개와 고양이 고기를 거래하는 시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개와 고양이를 식용하는 인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와 고양이를 먹는 전통과 문화를 인정해 이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